인공수정체를 눈 속에 넣을 때 인공수정체가 이 각막의 난시를 상쇄할 수 있는 난시를 가진 인공수정체를 넣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 안과 김성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난시 교정을 같이 하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환자분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 환자분은 요 각막의 난시가 심합니다. 각막의 난시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 각막을 띄워봤을 때 이렇게 각막이 동그랗게 이 구면이 아니라 약간 럭비공 모양으로 한쪽이 더 눌려져 있다든가 이 원이 약간 방추형으로 변했을 때 난시가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각막 지형도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등고선을 보면은 이게 난시가 없는 눈은 이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균일하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보면은 이 양 옆으로 굉장히 등고선이 가파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는 이제 연한 색깔로 별로 가파르지 않다는 걸 뜻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원이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좁빗한 좌우로 그런 모양의 각막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직 난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눈에서 이 환자의 백내장을 수술하고 그냥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은 난시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시력이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공수정체를 눈 속에 넣을 때 인공수정체가 이 각막의 난시를 상쇄할 수 있는 난시를 가진 인공수정체를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막의 난시가 있는 만큼 이쪽 인공수정체는 그거를 마이너스로 상쇄시키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눈에다가 이 환자는 수식난시라서 경사도가 급한 부분을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인공수정체의 이 점의 위치와 제가 미리 수술 전에 표시한 위치를 맞춰서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수술이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절개부를 수술할 때 어딘가 절개를 해서 기구가 들어갈 때 그 절개부를 만드는 거가 미세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난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부를 이제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난시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좌우로 난시가 심한 분이라서 이 수평 부분에다가 절개부를 만들어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난시를 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후에 측정을 해도 각막의 난시 값은 별로 변하지는 않지만 이 렌즈 자체에서 난시를 조정함으로써 난시를 중화시켜서 환자분들의 시각적 퀄리티를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겉에 안경을 써서 안경으로 난시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안경에 난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시각적 그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눈 속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환자의 어떤 시각적인 그 퀄리티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술할 때 포인트는 내가 술전에 이제 난시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집어넣었을 때 이 축과 실제 렌즈의 난시축을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틀어지게 되면은 그 틀어진 만큼 난시 교정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맞추는 게 제일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너무나 난시가 양이 많아서 기성 렌즈로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각막에다가 칼집을 내서 난시를 인위적으로 각막에 있는 난시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해서 난시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난시 교정 렌즈를 넣는 경우가 안 넣는 경우보다 훨씬 만족도는 좋습니다. 특히 다초점 렌즈나 비싼 렌즈를 넣는 경우에 비싼 돈을 넣고 안경을 벗고 싶어서 수술을 했는데 난시가 남아갖고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환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 같은 고가의 렌즈를 사용할수록 이런 난시를 같이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난시 교정 백내장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